안녕하세요. 2026년 진로 설명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나만의 길을 찾는 법을 주제로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을 도와드릴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가의 시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혁명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의 본질과 가치 창출 방식이 달라지는 문명적 이동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꽤 오랫동안 소위 빅헤드가 사회에서 인재로 대우를 받았죠.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적된 경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 정보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위 테크니션, 즉 기술자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준화된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숙련도가 인재의 중요한 역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격증으로 대변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요, 인간의 손이 하던 일을 기계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AI가 자동화와 기술적인 효율이라는 걸 완전히 대체하면서 이제 인간의 중요한 가치가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직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서 진입 단계에 위치한 인력의 필요성은 줄어들고요. 최상위 전문가의 영향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무언가 하나를 잘하면 되는 기술자의 시대에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이노베이터, 즉 혁신가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혁신가는 특정한 영역의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역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요,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혁신가를 만들어내기에는 과연 적절했는지, 바로 그 지점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재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사람, 이런 표현은 기술자의 시대에 적절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해답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에 맞춰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진로에 대한 시선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나만의 길, 나만의 방향을 찾아가야겠죠. 기술자의 시대에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안정적인 커리어로 대변되는 소위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가의 시대에는 그 공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산업도, 기술도, 직업도 정말 빠르게 소멸하거나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세상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구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예요. 무언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선행 조건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가진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로를 탐색하는 작업은 사실 불확실성과 정보 과부하의 연속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격변의 시대에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 역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세세하게 제대로 살펴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메타인지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건 메타인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을 때 본인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내 생각이, 내 방향이 맞는 건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기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진로에 조금씩 확신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잘하는 일을 해야 하냐,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 이거죠. 정말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논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방금 드린 질문을 진로와 연결해서 보면요, 크게 적합 이론가와 개발 이론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을 만나면 열정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적합 이론가. 그러면 맞는 일을 찾으면 정말 물 만난 듯이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요, 당연히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봐야 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다면 적절한 진로로 이어지는 거죠. 다만 적합 이론가는 본인이 선호하는 거나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몰입도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 나한테 딱 맞는 걸 잘 찾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 고민에 빠져서 시간만 보낼 수도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와 같이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리게 되면 탐색하는 데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적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저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걸 조금 더 작은 수준으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자, 반면에 개발 이론가는 특별히 무언가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열정이 점점 생기는 유형인데요.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조직이나 사회가 보여주는 존경 그리고 감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면서 배워나가는 개발 이론가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방향성을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한다면 잘못하면 피로가 누적돼서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내 역량을 살펴보면서 방향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스토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본다면 진로를 탐색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는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기술자의 시대에 진로는 직업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분야에 몰입하고 열심히 투자하면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로 표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면 사실 평생 바꿀 일도 없었어요. 일종의 종착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직업의 소멸과 생성이 일상이 되어 가고 직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혁신가의 시대에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명사로 접근하면 그것 때문에 내 성장의 기회가 가로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직업이 아닌 진로, 즉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여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는 형태나 기능을 구현하는 결과물 중심의 창작자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디자이너라는 명사를 의미를 설계한다는 동사로 바꾼다면 그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장됩니다. 단지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맥락을 관찰하고 그걸 해석해서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사나 단체의 로고를 만드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프롬프트를 적절히 입력하기만 하면 로고 하나 만드는 건 더 이상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은 부족한 인공지능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로고에 스토리텔링이나 정체성에 대한 서사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디자이너라는 종착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면 그런 행위는 평생 이어지면서 발전하게 될 거예요. 명사로 표현하는 직업은 아마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가 만들어가는 가치와 의미는 오래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일상화되는 이 시점에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이직을 권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지 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는, 즉 넥스팅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레벨업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제한된 명사로 표현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사로 표현하는 진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혁신가의 시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변화에 늘 잘 적응해 왔고요. 그 변화 속에서 발전을 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보다 인공지능과 가장 친밀하고 적합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고 자신에 대해 깨닫는 그 과정을 겪어나간다면 그저 진로를 정하는 일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꿈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하는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